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기상특보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이미 지난해 경주 대지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채널A 나배정 기상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센터장님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진을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참 좋은데 방법이 전혀 없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게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30분만 먼저 예측을 해도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진 예측 연구를 해서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진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고 지진의 어떤 전조적인 현상이 없는 경우 지진 예측에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지진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진이 나면 누구나 다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에 행동 요령을 알고 있어야 할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해줍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입니다.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꽉 잡고 몸을 보호해줍니다. 이 탁자 아래와 같이 피할 곳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몸을 피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지진의 진동이 잦아들고 멈추면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스와 전기불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는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화재에 대비해서 가스와 전기불을 꺼줍니다. 또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흔들림이 멈추게 되면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도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떨어진 유리나 기와나 간판 등을 주의하면서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보다 침착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또 멀리 떨어져서 가방이라든가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대피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피하는 요령이 참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최대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 주시고요.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서 질서를 지켜줍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또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나 또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야외 활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장소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사무실에 있을 때는 책상 아래로 우선 피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라든가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일 이제 학교에 있다면 역시 학교에서 책상 아래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길에서는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창문과 떨어져 이동해야 하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잡고 침착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갔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위에 쌓아놓은 물건이 많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진이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데 이럴 때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시면 이 장바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대피 도구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데 쓰시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고요.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해 주시고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서 밖으로 대피합니다.
극장이나 경기장에 있을 때 우선 자리에서 몸을 보호하는 게 역시나 중요한데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해 주시고 잠시 동안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곳으로 갑자기 몰리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커집니다. 또 안내에 따라서 대피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전철 안에 손잡이나 기둥 또 선반 등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역시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생각하면 좀 아찔한데 또 그럴 때 대비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는 무엇보다 서서히 차를 멈춰주는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요. 혹시 모를 긴급 차량을 위해서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라디오를 켜서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할 때에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해줘야 합니다. 이때 차 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불길이 내부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창문은 꼭 닫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지진이 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산사태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럴 때 대비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리적인 중압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는 역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산이나 급한 경사지 근처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체 주위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줍니다. 지진 해일특보가 발령이 되면 지진의 긴급 대피 장소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 줍니다. 고층 건물에 있을 때는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해 주시고요. 높은 층의 건물일수록 또 흔들림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규모 6.0의 지진도 언제든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 요령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